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바다아리 대 오브레임 1, 2차전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리스타 오브레임 MMA 선수 출신으로 괜찮은 성적을 지녔지만 경기 시작 후 5분만 지나면 힘이 뚝 떨어져 오브네임이란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획득. 위와 같은 약점 등을 문제로 천상계 랭커들에겐 확실히 벽을 느끼며 이른바 육체 개조를 1년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슬램덩크에서 신현철이 성장기를 맞아 가드에서 센터까지 포지션 변환을 하는 것처럼 성장기도 아닌 오브레임이 짧은 시간 안에 미들급의 몸에서 헤비급의 몸으로 말도 안 되는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 결과 신현철이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가드 포워드의 기술과 장점을 모두 가진 센터가 되듯이 오브레임은 자연을 거스르는 성장으로 중량급이 가질 수 없던 기술들과 기민함에 중량급의 무게와 힘이라는 공격력까지 추가되어버리니 기존 문제였던 내구도와 카디오가 노출되기도 전에 상대를 초살, 사실상 약점 보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여 적이라고는 도핑 테스트밖에 없는 정상급 MMA 선수가 우째서 낯선 K1 입식 타격 첫 경기를, 그것도 K1 헤비급 챔피언 출신 악마의 재능 바다아리와 붙게 됐을까? 자, 오브레임의 종합 경기를 지켜본 악동 바다아리가 경기가 끝난 후 뜬금없이 링 위에 올라가 킥복싱 룰로 참교육을 시켜준다며 양식하는 사람한테 일식으로 승부를 거는 것 마냥 요상한 도발을 생략. 그리하여 어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낯선 룰의 경기를 그 룰의 챔피언 출신과 붙게 됩니다. 그 1차전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입식 콤비네이션, 잽, 로우킥 콤비네이션으로 포문을 여는 바다아리, 커버링 후 우직한 스트레이트 단 한 방으로 포문을 닫는 오브레임. 이어 엄청난 상체를 앞세워 MMA 클린치 압박과도 같은 러쉬를 시전합니다. 이에 생각보다 강력한 오브레임의 압박에 바다아리는 원거리에서 킥을 활용, 오브레임의 러쉬를 견제합니다. 사실 바다아리는 엄청난 공격력에 가려졌지만 원래는 뛰어난 카운터잡이였기에 이를 최대한 활용한 스탠스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브레임은 기습 앞선 어퍼로 순식간에 카운터 거리를 죽여 바다아리가 커버를 올리기에 강요합니다. 이때 오브레임의 3타 타이밍에 바다아리의 커버가 잠시 헐거워지는데 이는 바다아리가 익숙하던 입식의 콤비네이션 템포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박자 느린 오브레임의 타격 압박에 준비하고 있던 뒷손 카운터기 엇갈리게 된 것. 이에 적지 않은 데미지를 받은 바다아리는 커버링을 재정비하여 카운터를 다시 준비하지만 영리한 오브레임, 무리하게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인앤아웃으로 바다아리의 카운터 거리를 희롱합니다. 이후 눈이 맞은 두 선수, 서로가 서로에게 뒷손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 바다아리는 태클이 없는 평소의 입식 경기같이 상체를 세운 채 뒷손 스트레이트를, 오브레임은 태클을 경계해야 하는 평소의 MMA 경기같이 체중을 낮게 깔은 채 오버훅 같은 뒷손 스트레이트를, 평소 뛰고 있던 무대의 차이가 서로 간 작은 습관들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또다시 기습 앞손 어퍼로 압박을 거는 오브레임이지만 한 번 당한 기습이 또 통할 만큼 바다아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 보던 기습이라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엇박자 타격 템포로 압박하던 오브레임이 앞발 니킥, 앞손 훅으로 딜레이 없는 콤비네이션을 시전하는데 전에 없던 빠른 템포에 가뜩이나 데미지가 쌓인 바다아리는 반응에 실패. 그렇게 당연히 유리할 줄 알았던 바다아리가 입식 경기에서 종합 격투기 선수에게 상상도 못한 KO를 당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왼손으로 치면 오른발로 차고 오른손을 치면 왼발로 차는 전형적인 X자 교차 콤비네이션도 아니었기에 이 딜레이 없는 한방향 콤비네이션에 바다아리가 반응하기 더욱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일어난 바다아리는 조급하게 오브레임의 2연타 자체를 끊으려 카운터를 남발하지만 또다시 서로의 카운터가 교차할 때 앞서 말한 작은 차이로 인해 당연시 이길 줄 알았던 입식 챔피언 출신 바다아리가 종합격투기 선수에게 침몰하게 됩니다. 이에 오브레임은 종합에 이어 입식마저 가능성을 느끼며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했다고 K1 최대 이벤트, 더 나아가 당시 입식 타격 최고의 이벤트 2009 K1 무제한급 월드 그랑프리에 출전합니다. 한편 입식 타격에 근본이 넘치던 바다아리는 입식에 근본 없는 육식 두더지가 자신을 눕혔다는 사실에 1년 동안 육식 두더지와 같은 육체 개조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는 가뜩이나 중량급에서 최고의 스피드 중 한 명으로 스포츠카 같은 바다아리가 불법 튜닝을 하더니 무적이라 칭해지던 세미 슐츠마저 광폭하게 격침시켜버리는 슈퍼 범퍼카가 돼버린 것. 아무튼 복수의 칼을 갈던 바다아리 역시 2009 K1 무제한급 월드 그랑프리에 출전. 두 선수는 운명처럼 준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차전 보시겠습니다. 잠시 탐색, 어림도 없지 바다아리가 먼저 매섭게 포문을 연과 동시에 오히려 클린치 압박을 시도합니다. 물론
육식 두더지는 바다아리가 니킥과 동시에 체중이 올라올 때 그대로 뽑아 던져버립니다. 아무튼 이제 클린치 싸움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바다아리를 엿볼 수 있는데 1차전과 같이 클린치 압박을 하는 오브레임이지만 1차전과 달리 바다아리는 밀리지 않고 1차전에서 에목은 오브레임의 타격 템포를 2타 자체를 끊어버리는 카운터로 대응합니다. 이어 가뜩이나 우월한 피지컬에 두께와 무게가 더해진 무시무시한 타격 러쉬까지. 이어서 1차전과 같이 또다시 서로의 카운터가 겹치는 상황. 하지만 1차전과 달리 슈퍼카의 지상고가 훨씬 낮아진 범퍼카로 변신. 즉 중심을 오브레인보다 낮게 깔며 자신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한 바다아리. 이어지는 클린치 상황마저 크게 밀리지 않아 발전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에 기존 MMA 선수로서 오는 이점과 스트렝스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오브레임의 입식 무기들이 봉쇄. 남은 건 근본적인 타격 실력뿐인데 공격에선 리치가 더 길고 킥게임마저 우위에 있는 바다아리가 원거리에서 흉폭한 타격 러쉬. 수비에선 오브레임의 템포 자체를 끊고 오히려 클린치를 주도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브레임입니다. 이에 마땅한 옵션이 없던 오브레임은 어중간한 거리에서 묻지마 오버훅을 날리게 되는데 뛰어난 카운터잡이 바다아리는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박자 빠른 뒷손 스트레이트로 오브레임을 격침. 침착하게 다시 일어서는 오브레임이지만 바다아리의 광폭한 러쉬가 시작됩니다. 오브레임은 필사적으로 수비하며 바다아리에게 클린치를 강요했지만 범퍼카 바다아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하이킥하다 넘어질 뻔. 아무튼 다시 이어지는 흉폭한 러쉬 끝에 왼발 하이킥이 생존 모드의 오브레임을 깨부수며 1년 전 1차전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랑프리에서 모든 상대를 초살 후 결승에 올라간 바다아리는 육체개조의 재물이었던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온 세미 슐츠를 만나 컷신같이 패배합니다. 아무튼 승승장구하던 오브레임은 바다아리에게 입식의 참맛을 느낀 뒤 다음에 월드 그랑프리에 진출. 중량급 최고의 테크니션들인 타이론 스퐁, 북한사키를 이기고 결승전에서 살아있는 입식 타격의 전설 럼버잭 피터 하초옹을 일방적으로 압도하며 월드 그랑프리 2회 진출만에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후 두 선수의 약물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오브레임은 UFC에서 도핑 적발, 바다아리는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약물들이 발견, 심증에 물증까지 더해져 끝맛이 씁쓸한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만 알아봅시다.